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4일 금요일 아침 7시 34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악재가 있었죠? 이스라엘이 이란 석유시설 폭격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증시가 하락 마감을 한 겁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작용을 했죠. 근데 뭐 좋은 소식도 있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그런 거를 잘 보여줬죠. 뭐 예를 들면 감원 데이터, 챌린저 잡 커트, 몇 명의 사람들이 직장에 잘렸나 그런 걸 보여주는 데이터인데 뭐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대충 예상치에 부합해서 특별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어젯밤 이제 시장이 좋게 본 건 이겁니다. 서비스업 지표인데 서비스업 지표는 예상을 상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은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거를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걸 보여주는 호재로 작용을 했죠. 근데 어쨌든 시간 순서상 이 서비스업 지표가 나오고 나서 좋은 지표가 나오고 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 폭격 검토한다. 이스라엘이 이란 폭격 검토한다. 이게 서비스업 지표 발표되고 나서 나온 소식이라고요. 그래서 시장은 지표의 영향보다도 일단 저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겁니다. 뭐 다른 거는 특별한 소식들 없었고요. 경제 지표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달러가 강했네. 왜냐하면 서비스업이 잘 나오니까 달러가 강했다. 뭐 국채가는 하락했다. 왜냐면 그죠? 경제 지표가 좋으니까 금리가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 또 국채가가 하락을 한 것은 뭐죠? 국제 유가 올라가니까 유가가 폭등하니까 인플레이션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서 장기 금리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은 안 좋았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뭐 서비스업 호조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예. 이스라엘이 이란 석유시설을 타격하는지에 관련해서 바이든이 논의 중이라고 밝혀가지고 이게 이제 시장에 악영향을 좀 크게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되는 이제 고용 지표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고용 지표는 좀 중요하죠. 지금 이제 금리 인상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했어요. 금리 인하기에는 미국 경제가 좋냐 나쁘냐가 굉장히 핵심적인 우리의 관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 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기에는 그죠? 예, 금리 인하기에는 자칫 잘못하면 경기 둔화, 경기 침체를 생각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고용 지표는 미국 경제의 어떤 건강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지표라서 중요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분위기상으로 봐선 뭐 좀 잘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금융시장은 지표 발표를 앞두고 뭐 일단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뭐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지표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미 주식시장은 일단 단기 고점은 확인을 한 겁니다. 지금 하락이 둔화가 된 거지 이게 이제 다시 이걸 회복한다 이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주식시장은 단기 고점이 대부분 다 나온 상황이라 생각하시고 반등시 매도 전략 대응이 일단 정석이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대로 가보자 말씀드리고 있고 이 지난번 강했던 매도세를 지금 극복한 게 아닙니다. 이 매도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뭐 물론 이제 오늘 밤에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극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반등시 매도 전략 접근하면은 될 것 같다. 다만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거는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이 좀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이 대폭락을 하지 않아서 그런가 채권도 같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뭐 이런 이야기 드리긴 했었습니다. 주식과 채권이 보통 반대로 움직인다. 그러나 어쨌든 너무 이 생각에 빠져 있으면은 우리가 다른 걸 못 볼 수도 있으니 일단 고정관념은 깨놓자. 뭐 반드시 두 개가 반대로 움직이라는 법만은 없다라고 일단 그런 식으로 고정관념을 깨자라고는 이야기는 좀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요즘 재밌는 게 주식과 채권이 함께 요즘 좀 같이 아래로 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근데 뭐 계속 이렇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지금은 채권이고 주식이고 둘 다 아래쪽으로 가고 있다. 채권 시장은 그 이틀 연속으로 안 좋은 지표, 그러니까 좋은 경제 지표죠, 그죠? 예. 좋은 경제 지표 때문에 채권 시장은 안 좋아하고 있다. 좋은 경제 지표는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데 채권 시장에는 안 좋게 작용하니까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악재가 이틀 연속 나오면서 지금 바닥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채권 시장은 지난번 단기 바닥이 살짝 만들어졌었는데 그걸 지금 깨고 나서 아래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채권 시장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 말씀을 좀 드려봤고 좀 자세한 내용들 좀 보자면 주식시장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죠? 뭐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요. 하락 마감했으니까 하락 종목수 더 많았을 거고 다만 조금 독특한 점이 있다면요. 반도체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주요 지수들은 이미 다 하락 전환을 했다라고 뭐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 반등시 매도 전략 뭐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근데 재밌는 게 여기서는 아직 반도체가 안 따라오고 있어요. 반도체는 아직도 강합니다. 반도체나 엔비디아는 야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고개가 좀 약간 좀 갸우뚱합니다. 제 생각에 반도체하고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은 아직도 하락 전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면은 한 번 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더 강력한 매도세가 한 번쯤 더 보여야 좀 강하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반도체가 좀 강한 것은 독특한 점입니다. 지수가 다른 종목들이 꺾이면서 지수가 좀 먼저 꺾였고요. 지금은 반도체만 살아있는 이런 좀 독특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반도체가 살아있다라기보다는 반도체가 좀 그죠? 반도체가 아직 뭐 죽지는 않은 거죠, 그죠? 이렇게 보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아요.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온 점은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으나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업종들 다 약한데 반도체만 강했단 말이죠. 지금 반도체만 짱짱하게 잘 버틴단 말이죠. 그렇다면 코스피는 뭐 약간 단기낙폭 과대 뭐 이런 측면에서 약간 반등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은 고려하셔야 되겠어요. 이 다 빠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반도체는 어젯밤에 또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반도체는 뭐 어떻게 좀 강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섹터는 국제유가가 올랐으니까 강했고요. 그죠? 이런 모습들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 내용을 봤고요. 조금 뭐 자세한 내용 좀 보자면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우리 연휴가 아니고 우리 휴장하는 사이에 일단 주식시장 분위기는 안 좋았다. 그러나 하락은 제한적이었다. 뭐 이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스닥 일봉인데요. 뭐 특별히 달라진 거 없죠. 특별히 달라진 거 없는 가운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꺾인다고 한다면은 3중 고점형, 장기적으로 3중 고점형이 돼서 여기서 본격적으로 꺾이게 되면 큰 장기적인, 중기적인 추세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자리라 말씀드렸습니다. 의미 있는 고점일 가능성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30분봉으로 봤는데요. 여기 진한 오렌지색 선이 5일선인데 이게 지금 이제 아래쪽으로 슬슬 머리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랬기 때문에 일단은 뭐 계속해서 일단 5일선 밑에서 놀고 있고 제대로 반등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방 우세로 보자. 일단은 반등시 매도 전략을 기본으로 보자. 지난번에 이렇게 5일선이 살아있던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눌림시 매수 상방으로 보자라 말씀드렸는데 지난 언제였죠? 그 화요일날 미국 증시가 한번 폭락하면서 이날 강력한 매도세를 확인했다라 말씀드렸고 이 매도세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일단 하락 전환했다, 단기 고점 확인됐다라고 일단 인식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느리지만 분명히 일단 아래쪽으로 뭐가 슬슬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밤 어떤 뭐 지표 발표가 있어서 그런지 일단 하방 경직성은 있습니다. 잘 빠지진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밤 예를 들어 지표가 나와서 순간적으로 훅 올랐지만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정말 많이 오르는 게 아니면 거의 나스닥 2~3% 이상 오르는 게 아니면은 그러면은 일단 계속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 이렇게 일단 생각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진한 오렌지색 선이 기울어진 게 문제죠.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거를 이제 다시 펴버릴 수 있을 만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매수세를 오늘 이렇게 확인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냥 계속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미 아래쪽으로 꺾이고 있다 이거고요. 어젯밤에는 이제 11선이 여기 있는 회색선인데 이 11선에 맞고 어젯밤은 좀 밀린 겁니다. 그러나 일단 하락도 제한적. 근데 분명히 아래쪽으로 쭉쭉쭉 처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 하여튼 오늘 밤에 근데 중요한 지표 발표 있기 때문에 한 번쯤 훅 튀어 오를 수도 있죠. 훅 튀어 오르면 일단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반등시 매도 전략. 지금 모습이 마치 예전에 이런 시기와 좀 비슷하다는 느낌도 좀 있긴 있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이 진한 오렌지색 선 5일선이 꺾이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솔하게 이렇게 주가가 이 5일선 위로 튀어 오르는 걸 시도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훅 죽어버렸죠. 지금 약간 좀 이런 과정이 아닌가 좀 싶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5일선 뭐 이런 거 좀 잘 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S&P가 조금 더 약합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요. 이렇게 좀 일봉에서 보면은 전반적인 큰 추세는 좋긴 한데 어쨌든 아직까지 지켜야 될 자리 다
역사적 고점, 지난 역사적 고점, 전고점 자리 잘 지키고 있긴 한데요. 근데 어쨌든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얘네가 조금 더 뭐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S&P도 뭐 찔끔찔끔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이미 변동성 지수도 많이 머리를 들고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굉장히 경계를 하셔야 되긴 합니다. 변동성 지수인데요. 위로 잘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30분봉입니다. 일봉에서 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변동성은 이미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여기가 이제 직전 고점으로서 어느 정도 좀 저항이긴 하죠. 근데 지금 이미 여기 에너지가 너무 잘 모여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 좀 경계를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지금 급락 준비, 미국 증시는 어떤 급락 준비를 좀 마쳤다라고 일단 좀 봐도 뭐 무방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 밤에 지표가 좀 중요하긴 합니다. 오늘 밤 지표에 따라서 뭐가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좀 일단 경계를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긴 하고, 하여튼 뭐 물론 오늘 밤에 이제 뭐 고용 지표가 어떻게 됐다라고 해서 얘가 훅 급락을 한다 해도, 변동성 지수가 훅 급락을 한다 해도 일단 추세적으로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어쨌든 시장이 당장 안정되긴 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을 일단 기본으로 가지고 있자 이겁니다. 다만 엔비디아는 강하다고요. 엔비디아는 뭐 아직도 짱짱하게 잘 버티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지금 하방 베팅을 한다. 누가 뭐 하방 베팅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면 전 약간 고개가 갸우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지수들, 나스닥이나 S&P 지수들은 하방 베팅 반등시 매도 전략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뭐 그러니까 뭐 누가 물어보신다면은 고개를 끄덕일 것 같긴 한데, 엔비디아나 반도체 지수는 아직 보시다시피 강하단 말이죠. 얘네는 약간의 확인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지수들이 꺾이고 있으니까 심증상 반도체 지수도 꺾이겠지, 엔비디아도 꺾이겠지 생각할 수 있긴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길고 짧은 건 우리가 좀 대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반도체 지수나 이 나스닥은 아직까지 강하기 때문에 얘네는 조금 더 확인이 한 번 더 필요하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반도체 지수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쭉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채권 시장 좀 한번 보겠습니다. 30년물 선물입니다. 30년물 국채 선물인데 지금 이제 매우 중요한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어떤 자리냐면요, 진한 보라색 선이라 해야 되나, 자주색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요게 61선에 해당이 됩니다. 61선입니다. 지금 일봉을 보고 계신 거고요. 61선이 가지는 의미는 좀 큽니다. 61선은 어떤 중기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그런 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일단 이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아직 단기 바닥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분봉에서 보시면은 쭉쭉쭉쭉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바닥이 확인됐냐? 바닥이 확인되지는 않았는데, 일단 일봉상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어떤 중요한 지지선, 한 번쯤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일단 그런 자리까지 오긴 왔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렇긴 해요. 오늘 지금 미국 경제가 뭐 좋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고용 지표가 튼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뭐 채권이 좀 더 죽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근데 기술적인 부분에서 지금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될지 뭐 잘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여튼 여기에서 매수세가 나온다면은 계속해서 좀 강력한 상승세를 좀 이어나갈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이제 오늘 밤에 여기서도 채권이 죽는다 그러면은 제법 조정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법 금리가 좀 오를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런 점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매우 중요한 그런 자리예요. 매우 중요한 자리, 중기적인 추세를 검증하는 그런 자리까지 왔습니다. 뭐 여기까지 내려왔다, 뭐 주가가 여기까지 빠졌다, 이 정도까지는 그냥 일단 뭐 이 정도까지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조정이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일봉에서 보면 여기 21선 요런 게 있거든요. 이런 21선에 맞고 밀린 거예요. 그래서 61선까지 내려왔습니다. 61선 터치하는 거는 일단 뭐 이런 건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는 정상적인 조정의 범위입니다. 이런 거는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단기 바닥을 지난번에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줘가지고 단기 바닥을 확인하지 않겠냐 싶었는데, 이거를 이제 지난 몇 거래일 동안, 2거래일 동안 이게 붕괴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아직 단기 바닥은 아직 확인이 되지는 않았으나,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지금 요 정도 가격 내에서 지금 오랫동안 좀 약간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바로 밑에 일봉 60일선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자리라서 진짜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서 오늘 밤 이제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아래쪽으로 본격적으로 좀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조정이 좀 더 깊어질 수도 있는 거고, 저 121선까지 조정이 깊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뭐 급반등하거나, 지표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표예요. 네. 여기서 사실 이제 근데 일단 근데 뭐 그렇습니다. 지금 보이는 대로만 뭐 보자면요, 채권은 분명히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네, 채권 빠지고 있고 주식도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주식이 의미 있는 매수세는 없잖아요. 주식 빠지고 있고 채권이 빠지고 있어요. 같이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긴 듭니다. 물론 이제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지금 뭐 주식과 채권이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야, 둘이 같이 빠진다고? 이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그게 좀 이해는 잘 되지 않지만, 일단 둘 다 약한 모습입니다. 채권도 약하고 주식도 약해요. 뭐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죠? 세상에 뭐 주식시장이 금융시장이 꼭 뭐 어떤 법칙대로만 움직이라는 법은 없으니까, 자기 맘대로 움직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일단 근데 둘 다 약합니다. 아무튼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좀 말이 안 되긴 해요. 아마 채권의 조정이 깊어지면 주식은 좀 오르겠지라는 생각이고, 예, 왜냐하면 일단 일반적으로 주식하고 채권은 반대로 움직이긴 하니까. 근데 아무튼 그걸 너무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 다 같이 죽을 수도 있다. 일단 이렇게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채권 시장이 지금 좀 약합니다. 그래서 단기 바닥을 못 만들고 있고, 일단 계속해서 일단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예, 여기서 반등할지 안 할지 여부는 좀 중요합니다. 국제유가도 사실 그래서 좀 비슷한 자리예요. 국제유가도 보시면은 뭐 일단 30분봉인데요. 이런 모습입니다. 찔끔찔끔 올라가다가 바이든이 한마디 했던 순간이 이때입니다. 이때 바이든이 한마디 하면서 국제유가가 확 올라갔죠. 그러면서 국제유가가 박스권인 72달러를 이때 이 순간에 돌파한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박스권 위쪽으로 가서 일단 단기 고점이 확인 안 됐으니까 그냥 더 올라간다라고 보긴 보는데, 근데 문제는 얘도 그렇죠. 그 61선의 중요성에 관해서 방금 전에 이제 채권 30년물 선물 보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얘도 지금 이제 61선에 만났습니다. 61선은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얘가 내려오는 각도도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기적으로 강한 매도세가 지금 있다라는 거겠죠. 이런 상황에서 아직 단기 고점은 확인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강하게 여기를 들이박았습니다. 어떻게 될지 정말 저도 뭐 궁금해지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하여튼 주의를 하셔야 될 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61선이다. 30년물 선물 국제유가 61선이다. 그러니까 강력한 지지고 강력한 저항이니까 여기서 이제 뭐 베팅을 한다. 예를 들어 61선에 맞았으니까 국제유가는 이제 떨어지겠네. 국제유가 하방 베팅한다. 아직은 좀 이거 확인이 좀 필요한 겁니다. 여기가 이제 61선이 말씀드렸다시피 저항이긴 한데, 이게 이제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이제 61선에 맞고 밀리는 모습이 있냐고요. 의미 있는 매도세 있냐고요. 얘가 전환하는 모습이 분봉에서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까지 61선을 아직까지 저항으로 인식하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상승이 좀 버벅버벅거리고 있긴 있는데, 어쨌든 실질적인 베팅은 여기서 이제 매도세가 있는 거를 확인하고 61선을 확실히 저항으로 인식할 거냐, 이거 이제 오늘 밤에 확인하고 하방 진입이고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 이제 굉장히 무거운 저항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 아마 고용지표에 따라서 이제 뭔가 장난을 좀 치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본 것 같고요. 하여튼 61선 굉장히 중요한 라인들까지 다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밤이 중요한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다들 이렇게 중요한 라인까지 공통적으로 바싹 붙여놓는 거 보니까 하여튼 오늘 밤에 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한국 증시는 일단은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약하니까, 그죠? 일단 아래쪽으로 일단 갈 거다라고 일단 이렇게 반등시 매도 전략 생각을 일단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보시면 코스피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피가 조금 좀 많이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코스피는 조금 좀 이미 먼저 좀 급하게 좀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아직까지 코스닥은 이제서야 좀 하락 전환한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강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오늘 조금 강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코스피가 여기서 좀 강하다라고 해도 이 코스피의 시세는 좀 제한적으로 보는 게 좋긴 할 겁니다. 일단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보는 게 맞긴 맞을 거예요. 한국 증시는 너무 이 건강 상태가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좀 전에 제가 61선 뭐 그런 식으로 30년물 채권하고 국제유가하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코스닥도 지금 그렇습니다. 61선 여기 이런 자리 지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딱 아래쪽으로 막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에 걸려갖고 지금 버벅버벅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지금 어떤 모양들이 공통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조금 좀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 뭐 혹은 다음 주 초반까지 우리는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자리에서 잘못되면은 좀 많이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점을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만약 61선 맞고 꺾인다고 하면은 네,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65달러 깨면서 좀 붕괴가 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 어떤 하락 추세가 지금 이미 중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하락 추세가 훨씬 강화될 수 있겠죠. 그리고 채권이 만약에 여기 61선 자리에서 반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강한 상승 추세가 다시 나올 수 있는 걸 기대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하여튼 중요한 자리에 좀 와 있습니다. 집중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